칠판 좀 지우고. 형이랑 맛있는 자, 오늘 본문 4번부터 하면 되는 거 맞나요? 네, 알겠습니다. 리드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안 한다며 얘네가. 안 한다고 들었는데 나는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아니 니네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 니네가 알려주는 대로 나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위드몰 부분은 안 들어간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진도를 안 나간다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저한테 오히려 말씀을 해주셔야지 내가 니네한테 말해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내가 지금 진도를 그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요 본문 4번을 갈 건데 지난번에 했던 거를 간략하게 내용만 그냥 한번 상기를 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본문의 전체 소재는 무형문화재입니다. 무형문화재. 그래서 이 무형문화재를 잘 보존하자라는 게 일단 처음에 나왔던 전체적인 요지예요. 그래서 본문 2번과 3번에서 나왔던 거는 바로 카스텔에 대한 이야기였죠. 인간탑. 그래서 이 카스텔을 만드는 거에 대한 이 카스텔이 이제 뭐 거리 축제 기간에 만든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중간중간에 세부적인 중요 내용도 나왔습니다. 뭐 피냐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카스텔이라는 게 무엇이냐, 어떻게 만드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이 카스텔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카스텔을 만드는 이유는 협동심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요. 협동심. 그리고 뭔가 이 소속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만드는 이제 카스텔이라는 걸 만드는 거였죠. 네. 결국 현대 시대에서 개인적으로 개인 활동을 이제 많이 하는 현대 시대에 이런 협력하고 뭔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활동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화유산을 잘 보존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카스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오늘 두 번째로 볼 내용은요. gingerbread craft. 그래서 생강 쿠키 제조 기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나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제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바로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생강 쿠키는 broadly refers to, 널리 가리킨답니다. refers to라는 거는 사실상 mean이랑 똑같은 의미하다는 뜻입니다. 뭐를 뜻하냐? any type of baked treat. 여기서의 treat는 간식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네. treat or treat 할 때 그거죠. 자, 그래서 어느 종류의 구워진 간식이든 간에 이 생강 쿠키가 의미한대요. 자, 어떤 간식을 말하는 거냐? 관계대명사 대신 나오면서 is typically flavored with ginger and honey.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강과 꿀로 맛이 나지는 그런 어느 종류의 구워진 간식이든 간에 우리가 생강 쿠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즉 생강 쿠키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한 거죠. 생강 쿠키가 뭐냐? 생강이랑 꿀로 맛을 내는 그런 구워진 간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시타르라는 거에 대한 이제 좀 구체적인 생강 쿠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리시타르가 뭐냐면요. 크로아티아의 생강 쿠키의 한 종류랍니다. 이 리치타르를 만드는 것의 과정이래요. 과정.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리치타르가 문화재라는 게 아니에요. 리치타르를 만드는 과정. 됐어? 과정.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무형문화재가 중요한 겁니다. 리치타르라는 간식은 무형문화재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렇죠? 즉 리치타르를 만드는 과정,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 리치타르를 뭔가 다음 세대에게 계승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 리치타르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리치타르를 만드는 과정이 이제 스페셜, 특별한데 왜 그러냐면 because it requires skill and endurance. 그것이 기술과 인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적인 측면과 인내의 측면이 무엇인데 한번 볼게요. 자, 도우가 숙성된답니다. 며칠 동안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shaped in molds. 자, 틀에서 모양이 만들어지고 구워진대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left 내버려 둔답니다. For 2 weeks to dry. 2주 동안 마르도록 내버려 둔답니다. 됐어요? 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인 측면과 인내의 측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 밀가루 반죽이 며칠 동안 숙성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인내적 측면에 가깝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뭐 반죽을 만드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니까 숙성에 대한 거니까 여기는 인내의 측면이겠고요.
그리고 틀에서 모양이 만들어지고 구워진다. 이거는 사실 기술적 측면은 좀 더 가깝지 않을까요? 틀에 이제 잘 맞춰서 만드는 거 이런 거. 그리고 이 뒷내용 2주 동안 마르도록 내버려둔다, 건조하도록 내버려둔다도 역시나 인내적 측면은 좀 더 가깝겠네. 그렇죠? 뭐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위에서 말한 기술과 인내를 좀 나눠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oloring is the next step. 자, 색깔을 입히는 거는 다음 단계다. 색깔을 입히는 거 당연히 기술적인 측면이겠죠. 자, after which라고 나왔는데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인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잠깐만 볼게요. 여기서 이 which 있죠, which. which가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the next step이에요. 다음 단계. 근데 이 next step은 결국엔 뭡니까? coloring과 동격이에요. 맞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위치가 가리키는 건 사실상 컬러링이라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컬러링. 이해됐어?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원래 우리가 콤마 위치 하면은 해석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뭐뭐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이게 콤마 위치야. 그러면은 콤마 after 위치라고 나왔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나서 뭐? 그리고 뭐뭐 후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네. 됐어요? 그리고 뭐뭐 후에요. 그리고 뭐뭐 후에. 됐어요? 네. 자, 그럼 그대로 해석해볼게. 색깔을 입히는 건 다음 단계야. 그리고 색깔을 입히고 난 후에. 되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뒤에는 완전한 문장 나와야겠죠. 그래서 뒤에 a second line takes place.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건조가 발생한대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거 좀 다시 지울게요. coloring is the next step. 자, coloring은 기술적 측면이라 했어요. 그리고 2차 건조가 발생된다는 건 당연히 또 인내적 측면이 되겠네요. 됐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once dried. 일단 건조되면 리치타르가 장식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리치타르를 꾸미는 것도 당연히 기술적 측면이겠죠. 됐나요? 여기까지가 제작 과정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가 리치타르의 제작 과정이에요. 이 리치타르 제작 과정이 여러분이 이제 본문을 이미 보셔서 알겠지만 이 다음에 보면은요, 그 How to make 리치타르 해갖고 그 리치타르 만드는 방법에서 뒤에 또 나와 있어요. 본문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리치타르를 만드는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 이 순서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 그 리치타르 사진을 좀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이제 해놨었는데 요거거든요. 이게 좀 잘 이게 이렇게 보니까 뭔가 잘 되게 기괴해 보이는데 요거예요, 요거. 이렇게. 네. 사진 보이시죠? 이게 이제 리치타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양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약간 하트 모양으로 만들었네요. 여기 안에 보시면 이제 크로아티아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네. 크로아티아 방식의 생강 쿠키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본문 리치타르 본문에서는 만들어지는 과정에 여러분이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순서적인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에 관련된 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건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이고 내용일치에서 역시나 낼 수 있겠죠.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한다. 또는 이걸 하기 전에 이걸 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일치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습니다. 왜? 아니 뭐 있어. 넘어갈게요. 자, 리치타르는 주어진대요. 선물로 주어진답니다. 그 결혼식 하객들을 위해서 선물로 주어지거나 아니면요 사용될 수 있답니다. 장식물로 사용될 수도 있대요. 그러면은 아니 일단 쿠키잖아요. 생강 쿠키. 그럼 쿠키니까 당연히 먹는 거잖아. 간식이잖아, 간식. 근데 지금 이게 디저트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데코레이션의 용도로도 사용이 된다는 거죠. 방금 사진을 봤겠지만 되게 예쁘게 생겼잖아. 쿠키치고는. 그러니까 장식용으로 이제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the custom of giving a rich tart. 그래서 rich tart를 주는 습관은요 is deeply rooted.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전통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그러니까 그 크로아티아식 이제 쿠키니까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이제 리치타르를 만들어서 주는 게 그냥 약간 일상처럼 되는 이런 관습이 깊이 뿌리 박혀 있다 했으니까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아기가 태어나고 100일 됐을 때 백설기 돌리는 거,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리치타르는 맛있는 디저트일 뿐만 아니라 더더소 그것들은 또한 어떻다? 예술적 표현물이기도 하다. 왜? 앞에서 말했잖아. 데코레이션의 역할로도 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술적 표현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나눔미 모널수가 나왔으면 항상 우리가 도치구문을 같이 생각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도치구문으로 만약 쓴다면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냥 나눔리
문장 맨 앞으로 빼고요. 그 다음에 리치타를 쓰면 되겠죠. 소리 동사를 먼저 써야죠. are 쓰고 그 다음에 그 리치타를 쓰고요. 뒷부분 똑같이 쓰면 됩니다. 뒷부분 but 이하도 똑같이 쓰면 돼요. 됐어요? 여기만 도치가 된다는 거. 뭐 별거 아닙니다. 뭐 어법으로 내기에도 사실 너무 쉬운 거라서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이 나돈이 있잖아요. 이거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내고 이거 둘이 자리 바꾼 거예요. 됐어? 끝이야 이게 끝. 별거 없으니까 그냥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쌤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뭔데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줄에서요. 네. 리세터를 주는 관습은 크로아티아 전통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이 문장 때문에 좀 헷갈렸는데 이것도 무형 문화재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리스타를 주는 관습이요? 주는 관습이 무형문화재다. 근데 주는 관습이라고 했잖아 말 그대로. 주는 행위가 문화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주는 걸 문화재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관. 그렇죠. 만드는 과정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 리스타를 만들고 이게 전통이라며. 지금 전통이라고 뭐 관습이라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게 문화재가 되는 거죠. 전통. 그럼 이 크로아티아의 전통이 무엇인데? 리스타를 만드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리스타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문화재로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포함한다면요, 리스타를 만들어서 주는 거를 문화재라고 한다?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거는요. 왜냐면 본문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추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리스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만드는 방법에서 시험을 낼 때는요, 빈칸 문제로서 내는 게 사실 제일 만만하거든요. 특히 동사 부분 있죠, 동사 부분 이런 거, prepare, let, nature, roll, shape 뭐 이런 애들 있잖아, bake 뭐 이런 거, put 이런 애들 있죠. 이런 동사 자리에다가 보통 빈칸 뚫어서 내는 게 좀 고전적인 문제예요. 고전적인 문제. 이제 뭐 최근에 이런 걸로 뭐 잘 내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약간 이제 고전 문제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과정이 이렇게 5개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예전 방식, 이게 한 8, 9년 전에 이제 나오던 방식인데요. 사진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진. 너무 크게 그렸다. 사진이 대충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진들의 각각 이제 설명이 써 있습니다. 설명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와.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설명 부분의 빈칸을 이제 빠바방 뚫어놓는 거야. 이렇게 빈칸 뚫어놓고, 그리고 얘네가 순서가 막 뒤죽박죽 돼 있어. 그래서 얘네를 이제 알맞게 순서 배열해라. 1번 문제. 그래서 만약에 뭐 A, C, D, E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순서가 뭐 예를 들어 뭐 B, C, D, A, E나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알맞게 이제 배열해라. 서술형 1번. 그리고 2번은 각 빈칸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써라. 해서 2번 문제. 뭐 이렇게 내는 게 약간 좀 고전 문제였어요. 고전 문제. 그러니까 요즘의 트렌드는 아니에요. 사실 요즘 트렌드는 아닌데, 근데 어찌됐든간 다시 한번 말하자면 무형문화재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리치타르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순서에 맞게끔 여러분이 좀 이미지화를 해서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순서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밀가루 반죽을 준비해. 그리고 let it mature. 그 밀가루 반죽이 숙성되게 내버려둬라. 그래서 let은 뭐뭐하게 두는 거거든요. 뭐뭐하게 두다. 그래서 그것을, 즉 그 반죽을 숙성되게 내버려둬라. for a few days, 며칠 동안. then, 그리고 나서 roll the dough. 자, 그 반죽을 쭉 밀어서 펴고, 그리고 그것을 틀에다가 모양을 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위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자, 이어서 자, 그 모양이 만들어진 반죽을 구워라. 뭐 할 때까지? 그것이 turns light yellow. 옅은 노란색으로 변할 때까지요. 색깔이. 됐습니까? 자, 이어서 put a string. 한 줄로 연결하랍니다. between two baked 리치타르니까 두 개의 구워진 리치타르를요. 한 줄로 연결하랍니다. 자, 이어서 dip the strained lichitars into the glaze. 그 glaze 뭔지 알죠? 네네네네. 그 약간 그 윤기 있게 이렇게 겉에 이렇게 그 저기 뭐시기야 아무튼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네. 아까 사진 봤잖아. 이런 거. 딱 봐도 이게 윤기 있어 보이잖아. 그렇죠? 반질반질한 거. 이게 이제 글레이즈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제 줄에 매달려진 그 리치타르를 글레이즈에다가 이제 푹 담그랍니다. 딥하래요.
그리고 hang them 그것들을 걸어두랍니다. 마를 때까지. 자 마지막 아이고 자 각각의 리스타르를 장식하랍니다. 뭐 이제 픽처나 미러나 플라워 뭐 이런 걸로 이제 리스타르를 장식해라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를 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밀가루 반죽을 준비해서 숙성시키고 반죽을 쭉 이렇게 핀 다음에 이제 어떤 틀, 뭐 이런 하트 모양 틀로 이렇게 꽉 찍어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반죽을 이제 뭐 오븐 같은 데다 붓고 그리고 이거를 뭐 이렇게 줄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거를 이제 그 글레이즈 통에다가 푹 담궜다가 이제 마를 때까지 두고 다 마르면 이제 여기다가 장식을 이렇게 해라. 이게 딱 이미지. 이 이미지로 여러분이 생각하면은 좀 더 쉽게 순서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리스타르 얘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음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본문 보시면 소제목에 Secret Family Recipe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비밀스러운 가족의 레시피라고 나왔는데요. 자, 이거를 통해서 이 소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리스타르를 만드는 방법이 방금 전에 소개가 됐잖아요. 이 과정 자체가.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김치찌개 하나를 끓인다 하더라도 각 집마다 만드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렇죠? 김치찌개 끓이는 방법 유튜브에 치면은 정석적인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집집마다 넣는 재료도 양도 다 다릅니다. 맛도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리스타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석적인 만드는 방법은 있다 이거야.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하지만 그 가정마다 리스타르를 만드는 약간의 레시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됐어? 그 얘기가 이 본문에 나올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리스타르는요 고유하게 크로아티아식이랍니다. 고유하게 크로아티아식이다라는 건 뭐냐? 뭔가 크로아티아만의 특성이 있다. 됐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Because of 뭐 때문이냐면요, the long history 오랜 역사와 the social role 사회적 역할 때문이랍니다. 그것이 해온 사회적인 역할 그리고 오랜 역사 이런 것 때문에 리스타르라는 게 굉장히 독특하게 크로아티식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뭐 오랜 역사라든가 사회적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크로아티아식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뭐 구체적인 내용이 있진 않습니다. 뭐 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리스타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로아티아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크로아티아식이 뭔지 몰라요. 뭔지 몰라. 본문에 없으니까. 어쨌든간 좀 고유한 크로아티아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 리스타르다. 아까 우리 초반에 봤다시피 생강 쿠키라는 거는요 생강과 꿀로 만들어진 그냥 구워진 쿠키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수많은 생강 쿠키 중에서 이 리스타르라는 거는 크로아티아 전용이라는 거죠. 크로아티아 전용. 됐나요? 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뭐 김치찌개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김치찌개 하면은 우리나라 전통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김치찌개라는 거는 고유하게 한국식인 거죠. 고유하게 한국식이야. 왜냐면 오랫동안 이 김치찌개가 하는 역할이 있었고 우리가 김치찌개를 끓여 먹어왔으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 수 있겠죠. 리스타르를 만들 수도 있고 김치찌개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외국에서 만드는 김치찌개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그 맛이 나진 않을 거 아니냐.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고유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자, 크로아티아 사람들은요 그 레시피를 배웠습니다. 16세기 동안에 배웠어요. 이웃들로부터. 어떤 이웃이냐면요 알프스 동쪽에 있는 이웃들한테 이 리스타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답니다. 그리고 went a step further. went 갔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갔답니다. 됐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서 그들 자신만의 것을 develop했다. 발전시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소주가 우리나라 게 아닌 거 알고 있어요? 소주가 한국 게 아니죠? 아 몰랐어요? 소주가 이제 그 저기 어디 그 몽골에서 들어온 거예요. 몽골식 그 몽골에서 이제 들어온 것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뭐 몽고반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소주라든가 그다음에 뭐 매였나 그 매라는 새 자체가 애초에 몽골에서 들어왔다 뭐 이렇게 이제 들었어요. 이제 그 옛날에 그 뭐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그 국사 시간 옛날에 그 성종 때 경국대전 만든 성종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성종 때 이 성종이 취미생활이 있었는데 매를 이제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뭐 이런 취미가 있었대요. 성종께서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이제 몽골에서 이제 들어온 그런 이제 그 문화 중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소주를 이제 들여왔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뭐 전통주는 있었겠지만 원래 이제 뭐 소주를 이제 이게 미성년자들이고 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뭐 그거를 이제 뭐 좀 단맛 나는 술로 뭐 바꾼다든가 뭐 무슨 뭐 이술을 하든가 뭐 어떤 이제 뭐 무슨 이술로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뭐 두 번째처럼 뭐 이런 걸로 만든다던가 뭐 이런 게 이제 다 이제 약간 이제 발전시킨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완전 크로아티아 맨 처음에 이 건국됐을 때부터 있었다는 아니죠. 이건 아니고 얘네들도 이웃 한테 배웠는데 이거를 이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라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 라면도 일본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면도 이제 우리식으로 만들어서 발전시켜갖고 뭐 신라면이니 뭔라면이니 막 나온 것들이죠. 자, 이어서 볼게요. 자, 그래서 since then 그때 이래로 이 리치타르를 만드는 게 뭐가 됐냐면요, 가족 전통이 됐답니다. 가족 전통이 됐대요. 이런 게 이제 어찌 보면은 무형 문화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통이란 말 나왔으니까. 자, 어떤 전통이냐? 관계부사 where 나왔습니다. 비법이 전해져 내려온대요. 세대에서 세대로. 네. 됐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리치타르를 만드는 그냥 정석은 있어요. 정석. 하지만 가족들마다 만드는 방법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애초에 알프스 그 이웃들한테 리치타르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배웠어. 그러면은 이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이제 그 세대들이 다 이제 이걸 배웠겠죠. 그렇죠? 근데 얘네마다 다 다르다는 거야. 만드는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얘네는 얘네 방식대로 계승하는 거고 얘네는 또 얘네 방식대로 계승하는 거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가족마다 만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각자 이제 어머님께서 여러분 어머님 전용 음식 혹시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맛은 우리 엄마 말고는 해본 적이 없어. 어디에서도 내가 먹어본 적 없어. 혹시 그런 거 없나요? 김치. 계란찜. 아, 계란찜 그래? 좀 궁금한데. 또 용성이 뭐 있어요? 김장김치요. 아, 김장김치 어디서도 먹어본 적이 없는 맛. 네. 주영이 혹시 있어 그런 거? 너무하네. 그러니까 어머님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잘 만드시다는 거예요. 그죠? 저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오이 무침이 있는데요. 그 보통 이제 오이로 이렇게 무침을 만들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요. 이렇게 갈라져서 약간 오이지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오이를 이제 채 썰어요. 이렇게 얇게 채 썰어갖고 이걸 이제 이렇게 옆으로 써는 거예요. 이렇게 칼질을 이렇게 채 썰기를 해갖고 거기에서 이제 그 양념을 이제 하는데 뭐 양념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죠. 나는 모르지. 그래서 그걸 뭐 어떻게 만들어? 그러면 이제 저는 그것만 있어도 밥 두 그릇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디에서?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내가 그걸 먹고 싶다고 했거든 와이프한테. 근데 와이프는 당연히 만들 줄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맛만 알려줬어요. 이런 맛이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 그걸 또 만들어내더라고. 그러니까 계승을 받지 않았는데 만들어내더라고. 지금도 종종 먹습니다. 집에서. 아무튼간. 자, 이어서 보자면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모든 세대는 is able to leave. 자, 남겨둘 수 있습니다. its mark. 자, 그것에 표시를 남겨둘 수 있어요. 각각의 gingerbread 그 생강 쿠키에다가요. they make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그 생강 쿠키에다가 이제 표시를 남길 수 있다. 그럼 표시를 남긴다는 게 뭘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닐까요? 뭐 이렇게 하트 모양 뭐 이렇게 만드는 거야. 하트 모양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쓰는 거죠. 뭐 직업, 스타일,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표시를 해놓으면은 이제 뭐 이제 흔적을 남길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리치타르를 만드는 사람은 또한 play a function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떤 기능을 한다 이 정도로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한대요. 이 리치타르를 만드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기능을 한다는 건 뭔 말일까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점이 바뀌었죠. 그 전에 나온 내용은 뭐였습니까? 리치타르를 만드는 가정들만의 전용 레시피가 있다라는 이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부터 시점이 바뀌어서 그냥 리치타르 장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리치타르 장인. 이 장인이 또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요. 자, 생강 쿠키 장인들은요, appear 나타난답니다. 대부분의 축제와 박람회 이런 데에서 나타난대요. 크로아티아에.
그래서 사람들이 쿠키가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본답니다. 여기서의 what는 지각동사죠. 그래서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나온 거고요. 여기서 being made라고 지금 이제 진행형처럼 이제 썼는데요. 만들어지고 있는 거를 본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 현장에서. 장인이 이렇게 나오고 얘가 막 리치타를 만들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이걸 이제 보고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진행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만들어지고 있는 거를 보는 거죠. 그리고 socialize, 함께 어울린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크로아티아의 그 생강쿠키 장인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핵심적인 근거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냥 중요하대요. 중요한 역할을 한대. 근데 우리가 뭐 약간 추론해보자면 뭐 그런 거 아닐까? 이 리치타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전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좀 극단적인 사례로 얘기해볼게. 만약에 크로아티아가 만약에 이제 굉장히 뭐 어떤 전쟁 같은 걸로 인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어. 그래서 이 장인들이 만약에 좀 극단적으로 다 목숨을 잃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리치타르를 만드는 것 자체가 크로아티아의 굉장히 중요한 전통 중 하나인데 이 정석대로 만드는 사람이 없어지게 된 거잖아. 어찌 보면은. 왜냐면 가족들마다 레시피는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전통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명맥이 끊기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추론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똑같은 거야. 아까 내가 김치찌개 얘기한 것처럼 김치찌개는 어느 가정에서나 대부분 만들 수 있지만 만드는 정석이 있을 거라고요. 정석. 외국인이 왔어. 얘한테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알려줘야 돼. 그러면 이걸 정석대로 알려주는 그 요리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니야. 뭐 백종원 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쳐봐. 그럼 죄다 달라요. 만드는 방법이. 그죠? 그러면은 이 김치찌개를 만든다는 전통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됐어? 네. 지금 이 글은요 무형문화재를 보존하자가 주된 내용인데 그 무형문화재는 말 그대로 리치타르의 레시피죠. 이게 무형문화재야. 리치타르의 레시피. 근데 이 명맥이 끊기게 된다? 그러면 그 무형문화재를 보존하자는 이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돼요? 뭔 말인지? 네. 자, 그래서 마지막 패턴 또 나옵니다. 제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패턴이 또 나왔습니다. in a time 해갖고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의 when은 이니치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어떠한 시대에 또 나왔어요. 어떤 시대에 local cultures, 자 지역 문화들이 losing, 잃어버리고 있답니다.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을요. 딱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 카스텔 이야기에서는 개인 플레이를 많이 하는 현대의 협동심을 기르기 위해서 카스텔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카스텔이라는 이 전통 문화가 유지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다면 리치타르에서는 각 지역 고유 문화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각 지역 고유 문화들이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크로아티아의 생강쿠키 장인들이 뭘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야. 어떤 거에 대해서? 전통 문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강쿠키 장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겠죠. 네. 이해됐죠, 내용? 네.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갑시다. 시간이 애매하네. 10분이라서 좀 쉬었다 할까? 알았어. 좀 쉬었다가 깔끔하게 이게 또 한 템포니까 본문 6, 7 다 끝내도록 할게요. 데이터 진짜 정말 비가야 되네. 정말 비가해서. 우선 너 데이터 몇 개가 아니야? 나 전편이라고 몇 개월 동안. 나도 지금 왜 오늘 빨리. 나 학교 밖에서. 나도 학교 학교 안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어. 아까 오기 전까지 계속. 뭐 부의전으로 가는 거네. 지렸음? 그때 뭐. 나 방송 있고. 한 시간 있어. 부의전으로. 보여줘. 한다고? 하려고? 어떤 상태로 예쁘지? 인터넷이야?
이거 훨씬 다르게 먹고 있어요. 이거 닥쳐. 하고 싶으세요? 물건이 치랑 그냥 이걸 좀 하고 싶으세요? 세트로 보면 20만 원. 그것도 20만 원. 아니 씨발 왜 이렇게 싸습니다. 진짜 영국이 힘들게 미쳤다. 괜찮다 인사. 너무 없어. 진짜 존나 여기까지 야너 나이가 마크가 파란색인 거부터 일단 근본이었어. 봐봐. 양치 먹고. 이게 뭐야? 야 이거 색깔 좀 예뻐보잖아. 이게 대형이잖아. 대현이 건데 이거 색깔 좀 예뻐보잖아. 레원? 실제가 이렇게 생겼어. 저 그림 이거 실제로 코랄 아니야? 약간 이거 예쁜데 약간 근본 없어 색깔이.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 이거 나도 5월달쯤에 샀는데 아니 이게 그 청록색이랑 청남색 아니 청록색이랑 검은색이랑 남색이랑 섞은 뭔데 이렇게 데이터는 이거야. 이게 실물 졸라 예뻐. 봐봐 다 실물 가. 실물 지렸다. 그래서 더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 이거 내 거도 써. 야, 양지 먹고 있는 이거는 쉽게 이용. 진짜 개이야. 진짜. 이거는 끈 색깔 갖고 다녔고 영지. 무슨 생각 하는 거야? 끈 색깔 파란색으로 내가 나중에 가서 좋은 거 얼마나 있다. 지금 이게 이런 거는 저점이거든. 존나 올라가는 게 있어. 유니버시티 블루라든지 이런 거 사는 새끼는 개교지. 얘는 눈이 알아? 나 보나마자. 아니야, 그냥 정말 안 해도 나겠다. 했다고 치고 가야겠다 싶은 거 같아. 나 생명과 바지 할피드에 바지 할피드인데 나 그거 그냥 생명과학이랑 무슨 다른 거 그거 유명한 거. 아니 그거랑 나할거 아니야. 근데 속하네. 아니 속해본 거 아니야? 아니야. 생명과학 발표 그거랑 PPT 일단 만들고 발표는 나중에 생각하면 돼. 일단 PPT 먼저 만들고 그리고 화학 문제 풀고 그 과학 그냥 과학 저번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발표 안 할 사람은 PPT에다가 PPT 만들면 되잖아. 발표할 사람 PPT 만들면 발표 안 사람은 PPT 말고 안 할 사람은 한글 파일이라서 한글 파일은 우리가 청에 내 컴퓨터 있잖아. 야 메모장에 그냥 저기 붙여넣어. 내가 사진 찍어놓고 캡처해서 붙여놔. 진짜 아 우리 화학 번년이야. 아 맞다. 분자식 게임 그 레터로 아니 나 그거 잠깐만 나 사이트 편집하는 방법 알거든. F10 눌러서 그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잠깐만 그거 해봐야겠다. 나 대충 맞춰놓고 졸라 느리게 할 테니까 그걸 한 다음에 F10 눌러서 크롬 그거 뭐지? 수학 편집 툴 써갖고 그 시간을 다른 방법 먼저 약간 치열하게 짧게 해놓으면 되니까 그래야지 이제 1등 먹을 수 있으니까 부! 장이? 이거 저지른 거 쓰면 이건 2분 좀 예쁘네. 수학방 2분 좀 예쁘네. 하트 막아버리는 새끼. 이 새끼 하트 막아버리. 고마워. 이거 뭐야? 생각하고 있어. 아니 군화형 개살 모래. 아니 지금 이거 그 라면 피는 거 봐야지 영상. 봤어. 뭐였지? 이거 같은데? 이거? 영상 없어? 내렸네? 내렸다고. 잘들 쉬었죠? 방송 오자. 그럼 저희 생각도 나가는데. 아니야.
여기 혹시 여기 있던 거 다른 걸로 한번 모아주세요. 왜? 아니 어떻게 니거 있었어? 이게 잃어버려서 하나 더 샀는데 아 진짜 왜 두고 다녀? 여기다 보관하지 마. 어? 자, 본문 6번 보자. 봅시다. 그래서 talking rituals and games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줄다리기 의식과 경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얘는 또 뭔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자, 줄다리기는 has long been practiced 오랫동안 행해져 왔답니다. as a kind of ritual 일종의 의식으로 행해졌대. 줄다리기 자체가. In many agricultural regions across Asia. 그래서 아시아 전역에 걸친 많은 농업 지역에서 의식으로 행해졌대. 농업 지역에서 줄다리기가 행해졌답니다. 왜 그럴까? 좀 더 볼게요. The way the ritual is performed. 자, 그 의식이 행해지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how가 생략되어 있다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how를 쓸 수는 없죠. the way와 how는 같이 쓸 수 없으니까. varies from place to place. 그래서 지역에 따라 다양하답니다. 자, 그래서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했으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는 어떻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어떻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럼 역시나 여기에서도 일치에 관련된 문제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이렇게 한다, 또 어느 나라에서는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 일치될 가능성이 높죠. 자, 캄보디아에서는요 그 의식은 뭘 수반하냐면 남자들이 여자들에 대항해서 줄다리기 하는 거를 수반한대요. 그럼 남자 대 여자로 하는 건가? 뭐 그렇대요? 네네, 아무튼간. 자, 여기에서 어법적인 거를 살짝만 보자면요, involve라는 단어는 원래 동명사를 목적으로 봤거든. 그래서 tugging이라는 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받은 건데 앞에 보면은 man이라고 의미상주어가 나와 있죠. 목적격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했냐? 남자들이 주어처럼 해석했죠. 남자들이 줄다리기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이어서 갈게요. involve는 보통 대자를 쓰진 않습니다. 이렇게 동명사로 쓰고 의미상의 주어를 쓴다는 거. 그래서 어법적으로 이 tugging 자체가 어법적으로는 조금 중요하겠네요. 요거는 좀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법으로는. 자, 넘어갈게요. It takes place. 자, 그것은 열린답니다. 즉 그 줄다리기가 열린대요. 4월에 그 New Year Holiday's니까 그 새해 휴일이겠죠? 새해 휴일 기간 동안에 그것이 열리고요. 어디에서 열리냐면요, in the open space of a Buddhist temple. 그래서 뭐 불교 사원이나 아니면은 village center니까 그 마을 회관에 그런 열린 공간에서. 이거 조금 병렬 구조가 좀 잘못돼 있네. 이게 요렇게 묶여야 되는데 in the open space가 한 덩어리고요. 오브 이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보디스 템플이 1번이고 빌리지 센터가 2번입니다. 요거 좀 수정 좀 해주세요. 요거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불교 사원이나 아니면 마을 회관에 열린 공간, 됐어요? 이런 좀 이렇게 트여 있는 공간에서 이제 열리겠죠. 당연히 줄다리기를 하려면 운동장 같은 데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자, 이어서 갑니다. 자, 필리핀에서는 또 어떤지 볼까요? 필리핀에서는요, 푸눅이 열린답니다. 이 하파오 강에서 열리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자, 콤마 where 나왔으니까 관계부사의 계속적 문법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관계부사니까. 그래서 삼형식에 완전한 문장 나온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터깅한대요. 이제 당기기를 한답니다. 어린 나무들을 땡긴답니다. 근데 그 어린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이런 나무인데요. 관계대명사. That are tightly bundled with vines. 이 vine이라는 거는 그 덩쿨 같은 거를 vine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요, 이 덩쿨로 단단하게 빡세게 번들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꽉 이렇게 쪼여져 있는, 뭐 묶여져 있는 이런 게 이제 번들이죠. 그래서 덩쿨로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나무고요. 그리고 hooked to a straw figure in the middle. 지금 이 문장을 보면은 어려운 단어가 꽤 많거든요. 뭐 번들이라거나 바인이라거나 훅이라거나 이런 단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훅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갈고리 모양 있죠. 이렇게 갈고리 모양. 이 갈고리 모양으로 이제 걸다 이런 뜻입니다. 후크 선장. 그래서 갈고리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훅 갈고리로 걸려져 있대요. 여기서 잠깐만 보면은요, 이 훅드랑 번드드가 병렬 구조예요. 둘 다 PP형입니다. PP형. 됐죠? 그래서 걸려져 있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어디에 걸려져 있냐면요, 스트로는 집이죠, 집. 그래서 집 모양, 이제 집 모양의 그런 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갈고리인가 봐요. in the middle, 그 가운데. 그러니까 가운데에 집 형상의 갈고리로 걸려 있는 그런 뭐 어린 나무 이런 거를 뭐 이제 땡기는 뭐 이런 작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푸눅이라는 게 그 줄다리기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어린 나무를 이제 막 당기는 뭐 그런 의식을 푸눅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베트남에서는요, 뱀부 폴즈가 대나무 장대가 사용될 수 있답니다. 줄다리기에. 대나무 장대로 줄다리기? 이것도 특이하네요. 자, 한국식 줄다리기는요, making a rice straw ball. 그래서 그 볏짚으로 만든 밧줄을 만드는 것은요,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moving it to a ritual site. 자, 그것을 이동시킨답니다. 그 의식을 치르는 장소로 그 밧줄을 이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밧줄을 만드는 게 전통의 일부랍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 볏짚으로 만든 밧줄을 가지고 의식을 치르는 장소로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그것 자체를 만드는 것 둘 다 전통으로서 취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what stand for? 자, stand for 하면은 상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징한다라고 할 때는요, 저기 뭐요? symbolize 라고 쓸 수 있겠죠. symbolize. 심볼이 상징이라는 뜻이니까 상징화하다. 그래서 symbolize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밧줄은요, 용을 상징하는데 어떤 용이냐면요, which is believed to bring rain to the region. 그 지역에 비를 가져다 준다고 믿겨지는 용. 됐어요? 이 용을 상징한다랍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나라별로 이제 이 줄다리기 의식을 어떻게 행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이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한국 등등 이런 곳에서 각각의 방식 재료가 다 다양하다라는 걸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단순하게 나열식으로 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치 외에는 낼 만한 게 없어요. 일치 외로 만약에 내려면요, 이 본문에서는요, 일치랑 어법 말고는 사실상 낼 게 없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세부 내용 일치 쪽으로만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내용 가봅시다. 본문 7번. 자, 아까 전에 이 줄다리기 의식을 하는 게 많은 농업 지역에서 행해진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tug and pray for a good harvest. 그래서 이제 좋은 수확을 위해 터깅을 하고 프레이를 한다, 기도를 드린다, 뭐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 줄다리기 의식은 주로 열린답니다. rice farmers. 그러니까 주로 이 쌀농사를 짓는 이 농부들에 의해서 이 줄다리기 의식이 행해진대요. 근데 그 농부들이 누구냐면은요, wish for, 바라는 사람들이야. enough rainfall, 그러니까 충분한 강우량과 그리고 역시나 풍부한 수확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의식들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의 형태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손 모아서 하는 기도를 생각하는데 결국에 이 사람들이 이 줄다리기 의식을 하는 이유가 뭐야? 올해는 좀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올해는 좀 비가 좀 적절히 오게 해주세요. 이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일종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어서 그것들은 또한 행해지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행해지느냐? expressing their appreciation for a good harvest. 좋은 수확에 대한 그들의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도 행해지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줄다리기 의식이 두 가지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수확이 발생하기 전에 처음에 이제 농사짓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할 수 있겠죠. 올해는 비가 좀 적당히 내리게 해주시고 좀 수확이 잘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마음에서 줄다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수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올해 굉장히 수확이 되게 잘 됐구나,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도 또 이 줄다리기 의식을 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전후로 나눌 수 있는 거죠. There is no intentional competitive element. 자, 의도적인 경쟁적 요소가 no, 없답니다. 뭐에 있어서? Inherent in the rituals. 자, 여기에서 inherent 이 부분 여기 좀 체크해 주세요. 어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별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이렇게. 이게요, 주역고는 아닌데요, 대화고에서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대화고에서. 뭐 별거는 아닙니다. inherent라는 것 자체가 내재되어 있는 이란 뜻의 형용사거든요. 형용사.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원래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줄 때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게 기본 원칙이죠. pretty girl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런데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에는 이렇게 부의 형태로 나와 있는 경우입니다. 됐어요? 부의 형태라는 건 결국 뭡니까? 형용사에다가 전면구가 섞여 있는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형용사 구조, 형용사 구. 됐어? 그럼 형용사 구는 어떻게?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nherent는 뭐야? 형용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형용사. 여기에 ly를 붙이면 땡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형용사 대 부사 어법으로 낼 수가 있고 실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inherent라는 ly를 붙여서 쓰면은 땡이다. 알겠죠?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가자고. 자, 그러면요. 그 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의도적 경쟁적 요소는 없답니다. 줄다리기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승패를 가릴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쪽이 더 많이 땡긴 쪽이 무조건 이기는 거잖아. 그렇지? 분명 승패를 가릴 수 있는 경쟁이지만 여기에서 경쟁적 요소는 없다는 거야. 왜냐면은 줄다리기 자체가 애초에 뭔가를 승패를 가로잡아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좋은 수학을 위해서 또는 좋은 수학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의식인데 여기에서 뭐 이겼다 졌다가 의미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경쟁적 요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승리와 패배가 is not emphasized, 강조되지도 않는답니다. 당연히 강조가 안 되겠죠. 뭐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 같이 뭐 수학이 더 잘 될 거야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어서 보자면 while preparing for the rituals, 그 의식들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리고 performing them, 그것들을 수행하는 동안에, 그것들은 당연히 의식이겠죠. 의식을 수행하는 동안에 참가자들은 깨닫습니다. 중요성을요. of solidarity. solidarity 하면은 단결이거든요. 여러분 이 solid라는 단어가 있잖아. solid. 이 solid가 무슨 뜻이야? 고체잖아. 고체. 고체이기 때문에 이게 단단한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형용사로서. 단단한. 고체는 단단하니까. 됐어요? 그럼 단단하다라는 거는 굳건한이라는 뜻도 돼요. 굳건한. 똑같은 말이죠. 단단한 거나 굳건한 거나 이렇게 딱 결속되어 있는 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solidarity는요. 명사로서 결속이라는 뜻이에요. 결속. 됐나요? 딱 붙어 있는 거니까. 됐죠? 자, 그래서 결속과 협동과 조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답니다. 그 커뮤니티 멤버스 사이에서요. 됐나요? 이러고 본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 패턴은요. in a time, at a time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 역시나 묘지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 터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배우고자 하는 게 뭡니까? 결속, 협동, 조화라는 거죠. 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보다 경쟁은 아니라는 겁니다. 경쟁이 아니라고. 됐죠? 자, 이제 이 터깅에서는요, 사실 묘지적인 측면보다는요, 각 국가별 특징이 아무래도 좀 더 두드러졌죠. 본문 6번에서요. 그리고 본문 7번에서는 아까 말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주로 이제 농업 사회에서 이 줄다리기 의식을 많이 한다라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다 이제 잘 결속돼 있고 협력을 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역시나 이런 것들을 명맥을 잇기 위해서는 또 이 전통 무형문화재를 잘 유지해야 된다라는 글 전체의 소재도 담겨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봤는데요. 자, 본문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우리가 또 도식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협의지 표정 많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 본문 1번, 이게 본문이 1번부터 이제 7번까지 있잖아요. 1, 2, 3, 4, 이렇게 묶을게요. 본문 1, 2, 3, 4, 5, 6, 7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문 1에서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이야기, 파스텔 이야기, 리스타르 이야기, 그 다음에 줄다리기 이야기. 됐어요? 이렇게 딱딱딱 나뉘어지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시험을 낼 때는요. 지금 우리가 이번 한번 생각을 해보자. 교과서가 2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2과가. 그렇죠? 네. 2개과. 2과랑 3과가 나오고요. 모의고사는 지금 뭐 얼마나 나온댔더라? 15개요? 근데 개수는 정확히 정확하게는 안 네, 나와있어. 확실히 작년보다는 좀 더. 아, 그래요? 16개를 내거나 아니면은 적게 내고 추가 지원을 낼 수도 있다 했어. 추가 지문? 네, 다른 데에서. 아, 그래요? 그럼 결국 똑같잖아요. 그렇죠. 뭐 대충 한 16개 나온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우리가 작년 기준으로 26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작년에 니네 학교에서.
객관식 21에다가 서술형 5개 나왔었어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럼 26문제인데 그럼 단순 계산해보자. 모의고사 하나당 한 문제 낸다고 쳐볼게요. 그럼 16개죠. 그럼 남는 거 10문제죠. 그렇죠? 작년이랑 개수가 똑같이 나온다면 그럼 우리가 단순 계산하면 여기 5문제, 여기 5문제 낼 수 있겠네? 됐어요? 정말 단순하게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안 나올 거야. 왜냐면 한 모의고사에서 2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 객관식과 서술형이 둘 다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단순하게 계산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과서 하나당 5문제라는 거는요 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교과서 한 과에서는요 문제를 한 4개 정도, 많아야 4개 정도 내는 게 약간 국룰인데요. 지금 우리가 대충 한 4, 5개 정도 나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 교과서 2과 기준으로는요 낼 만한 게 이렇게 3덩어리거든. 3덩어리.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한 문제씩 낸다고 하면 가정해보자. 한 문제씩. 그래도 문제 수가 부족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걸로 메꾸는 거냐? 이 중에서 하나는 서술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됐어? 그럼 서술형을 만약 추가로 낸다면 딱 4문제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교과서에서 무조건 하나는 서술형이 나올 거예요. 2과 내지 3과에서는. 많으면은 2개 나올 수 있습니다. 서술형이요. 그러면은 서술형에서 우리가 작년 패턴과 똑같을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교과서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그 모의고사 40번과 같은 그런 요약형 서술형을 내지는 않아요. 보통 교과서에서는요. 교과서에서 제일 많이 내는 패턴은 뭐냐면 니네 작년에 나왔던 패턴이랑 똑같은데 교과서 지문을 줘요. 교과서 지문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요약한 표를 줍니다. 아, 네. 요약한 표를 준 다음에 빈칸 6개 뚫어놓고 하나당 1점. 됐어? 이거 작년에도 나왔던 거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A부터 A, B, C, D, E, F까지 줘갖고 빈칸에 들어갈 말 써라. 단 조건은 본문에 있는 단어를 찾아 쓰고 형태 변화 가능. 이렇게. 됐어?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약형으로 낼 만한 본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약형으로 낼 만한 본문. 요약형으로 본문을 낼만 하려면요. 어떤 한 템포로 가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줄다리기 이야기는 요약으로 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나라별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나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별 이야기가 많지도 않아요. 한 줄, 2줄밖에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요약하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합리적인 의심으로 접근해보자면 본문 6, 7번은 내용 일치만한 게 없어요. 출제할 만한 게. 이게 제일 좋아요. 됐어요? 본문 6, 7은. 그러면 카스텔 이야기랑 리치타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리치타르 이야기는 순서가 중요했었죠. 그 리치타를 만드는 과정. 근데 리치타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이 표로 낸다면요 난이도가 굉장히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쓸 수 있는 동사가 너무 뻔하거든요. 그러면은 합리적인 의심을 했을 때는 카스텔 쪽에서 만약 이 유형으로 낸다면 카스텔 쪽에서 서술형을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 버전으로 낸다면요. 만약에 일반적인 영작 쪽으로 낸다면요 리치타르랑 카스텔 쪽에서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말했던 inner time, outer time 요 마지막 문장 있었죠. 그 부분을 서술형으로 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이 두 가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보통 이제 서술형으로 출제하는 거는요 제일 많은 패턴이 그 두 가지임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표 형식의 요약문이랑 단순 영작. 됐어? 이 두 가지가 가능성이 높고 본문 2과 기준으로는 카스텔 이야기랑 리치타르 이야기에서 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표 형식이랑 그 다음에 단순 영작식으로 낼 수 이 두 가지가 다 나올 수 있는 패턴은 카스텔 이야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술형을 만약에 좀 더 중점적으로 대비할 거면요 카스텔에서 뭔가 우리가 이런 표 형식으로 니네가 직접 요약문을 작성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 과정에서 분명 단어가 파생어가 바뀌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동사를 준동사로 바꾼다거나 이런 형태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좀 대비를 해보자고요. 여러분께서 그 도식화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도식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도식화는요 작년처럼은 아니고요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르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을 좀 이어서 해줄게요. 자 우리가 내용 도식화를 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은
제가 이제 본문별로 일단 나눠서 줬죠. 원문을 다 드렸습니다. 원문, 본문 1부터 본문 7까지 원문을 이미 드렸었어요.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내용 정리는 일단 들어가야겠죠. 당연히 내용 정리. 두 번째는 이 내용 정리 과정에서 나오는 유의어 정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유의어 정리. 일단 1, 2번만 제대로 돼도 아까 말했던 이 표 형식의 서술형은 어느 정도 대비가 됩니다. 유의어로 인해서요. 여기서 유의어 정리를 할 때는요, 반의어까지는 제가 봤을 때 필요 없고요. 유의어랑, 그러니까 유사어랑 파생어를 준비하는 게 더 좋아요. 파생어. 파생어는 품사 달라진 거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perform으로 나왔다면은 performance로 명사로 바꾼다던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유사어와 파생어를 여러분께서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핵심적인 거. 핵심.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뭐 어법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내용적으로 핵심이 되는 걸 수도 있고요. 어떤 주요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됐어요? 뭐 등등등. 됐어요?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이거는 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 내용 도식화를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정답은 없어요. 내용 정리라는 건 정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그냥 각자 편한 방식대로 알아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 교과서는 이 방식대로 정리를 하면은 가장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 그 제가 나눠드린 원문 있죠, 원문. 네. 그 원문을 이걸 기준으로 정리를 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정리, 유의어 정리, 핵심 정리 이렇게 세 가지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핵심 정리할 때는 뭐 예를 들면은 만약에 본문 유치를 내가 한다. 본문 유치. 그럼 본문 유치를 할 때는요. 내용 정리를 할 때는 이제 본문 6은 나라별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본문 7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만 본문 7이 일치 같은 내용이 본문 7 같은 경우는 그 줄다리기 의식의 어떤 이유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역시나 서술형으로 출제할 만했다. 그럼 이런 건 이제 핵심 주요 문장 뭐 이런 거에 포함되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별도로 정리해 주면은 아주 많은 학습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바로 가야죠. 네. 내가 교사용을 안 뽑았는데. 3번은 아직 진도를 다 안 나왔죠? 네. 본문은 나왔어요, 저희가. 다 나왔다고요?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그래? 저희는 스프링터까지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면 나 여기 다 봐요, 여기까지. 본문 다 까지 그러면 잠깐만. 근데 모의고사가 지금 개수도 모르고 번호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죠? 네, 그렇죠. 다음 주에 알려줄래나? 저 아니 오늘 시험 봤으면 다음 주에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안 알려줄래나? 다음 주에는 알려줘야 되는데. 다음 주에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일단 작업을 할 거예요, 모의고사는. 뭐 네. 제가 항상 뭐 매년마다 한 건데 항상 이제 저는 그 시험 범위에 상관없이 그 18번부터 45번까지 다 작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작업을 할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 작업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1차 작업을 하고 이게 그 공정이 있어요. 공정. 1차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담당 조교한테 넘기고 그리고 이 담당 조교가 그 다음 담당 조교한테 넘기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받아서 검수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3차 검수 이렇게 이 공정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자소서를 만드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필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공정을 거쳐서 오타 같은 것도 없애고 뭐 내용 추가할 거 추가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근데 이게 작업에서 이게 이루어지려면 그 조교 선생님들께 이런 부분이 좀 전달이 돼야 되는데 뭐 모르겠어요. 이거는 솔직히 지금 아직 오늘 당장 모의고사를 본 거라 지금 정해진 게 없어서 일단 목표는 이번 주 주말까지 돼야 될 텐데 한번 제가 이거는 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최대한 좀 빨리 돼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 이제 뭐 번호라든가 이런 상세한 게 나오면요 저한테 바로 말씀을 주셔야 저도 뭐 워크북이 됐든 자습서가 됐든 이제 좀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나오자마자 저한테 바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당연히 이 3과 내용을 다 진도를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20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3과 본문을 대충 한 1, 2 이 정도만 나가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3과 진도를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깔끔한 거는 여러분이 모의고사를 만약에 그 전에 알려주면은 목요일 날부터 바로 모의고사를 들어가는 거. 이게 사실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그게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다음 주에는 아마 모의고사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냥 내 생각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3주차, 다다음 주부터 모의고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다음 주 목요일에는 아마 도식화랑 어법이랑 서술형 이쪽을 좀 초점을 맞춰서 좀 첨삭 수업을 한번 계획을 좀 할게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일단 진도 수업을 하고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3과 진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먼저 봐야겠죠. 자 본문 일단 3과 과제목을 보니까 Sports and Science Get Along이라고 나왔네요. 그래서 스포츠와 과학이 잘 어울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본문의 제목을 보자면 When Sports Meets Science 뭐 사실 같은 내용이죠. 스포츠가 과학을 만날 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포츠에서 적용되는 어떤 과학적 원리 뭐 이런 내용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be capable of 뭘 해낼 수 있냐면요 amazing things 자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답니다. 스포츠를 통해서요. 바로 이어서 look at sprinters running through the field 자 look at이 지각동사예요. 그래서 뒤에 running이라는 ing 형태가 나온 겁니다. 지각동사 목적어 ing. 자 단거리 선수가 경기장을 가로질러서 달리는 것을 살펴봐라. 또는 baseball 이 그 야구공이 fly into 날아가는 걸 봐라. 어디로? 그 글러브 안으로 캐쳐 그 포수겠죠? 그러니까 포수의 글러브 안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sprinters 목적어, baseballs 목적어, running 목적격 부어 그리고 flying 목적격 부어 이렇게 두 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the precision and power they show 그들이 보여주는 precision 이 precise의 명사형이죠. 정확성과 힘은요 seem like magic 자 마법처럼 보인대요. Whatever we do on Earth, however 자 그러나 우리가 지구상에서 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자 이 whatever라는 거는 우리가 복합관계대명사라고 하죠. 복합관계대명사는 어법에서 뭐 낼만한 건 없습니다. 그냥 뒤에 불완전한 문장 나온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do에 대한 목적어가 지금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is governed 지배된답니다. 뭐에 의해서? 자연의 규칙에 의해서 자연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죠. In fact 사실은 과학은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스포츠에서의 마법에 관해서 과학이 많은 걸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포츠에서의 과학적 원리 역시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어떤 스포츠에서는 어떤 과학이 있고 어떤 스포츠에서는 어떤 과학이 있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면 역시나 스포츠별로 카테고리가 나뉘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글 역시나 교과서 2과랑 비슷하게 설명문이죠. 설명문. 그렇죠? 설명문에서 이제 사실 설명문의 유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얘는 진짜로 이 스포츠에서는 이런 과학적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진짜 말 그대로의 설명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문에서 역시나 출제하기 좋은 거는 일치 쪽이에요. 일치 쪽. 됐습니까?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역시나 일치나 어법적으로 낼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걸 일단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문 2에 그 교과서 2과에 비해서 교과서 3과가 일치 쪽으로 내면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원리적인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이게 못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이 그 원리적인 측면에서 좀 이해를 잘 하셔야만 이 일치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바로 다음 내용을 볼게요. 자 역시나 본문 1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제목을 보면 How fast can a human run 100 meters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빨리 100m를 달릴 수 있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우사인 볼트가 당연히 빠질 수 없겠죠. 달리기니까. 자 자메이카의 단거리 선수인 이 우사인 볼트가 broke the world record. 자 월드 레코드를 깼답니다. 세계 기록을요.
for the 100-meter sprint in 2009. 자, 2009년에 100m 단거리 경주에서 세계 기록을 깼는데요. 뭐 하면서냐? 분사구문 나왔습니다. clocking a time. 자, 시간을 재면서, 그러니까 기록하면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9.58초를 기록하면서 이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답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갑자기 animals like the adult cheetah. 그럼 성인 치타와 같은 동물들은요 100m를 달릴 수 있대요. 얼마 만에? 약 6초 만에 달릴 수 있답니다. 약 6초 만에. 됐어요? 그러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단거리 선수 우사인 볼트랑 치타를 비교하고 있어요. 네. 그럼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9.58초였는데 치타가 6초였죠. 그냥 평범한 다 잘한 치타가. 그러면은 아니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치타를 따라잡을 수 없느냐? 따라잡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럼 왜 우리가 치타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가? 그게 과학적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what is the limit? 자, 한계가 무엇이냐? 뭐에 대한 한계? How fast a human can run 100 meters. 제목이 나왔네요. 그러면 인간이 얼마나 빨리 100m를 달릴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가 무엇이냐? 즉 100m를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 이 사람의 한계가 대체 뭐냐? 왜 치타만큼 달릴 수가 없는 거냐? 스포츠 사이언티스트가 말합니다. 대절이야라고 말하는데 대절은 문장 끝까지네요. 뒤에 네모가로 안 쳐져 있으니까 이거 표시해놨어요. 자, 단거리 선수의 속도는요 영향을 받는답니다. 달리기니까 뭐에 영향을 받을까? 이거 1번이죠. 그리고 얘가 2번입니다. 됐어요? 1번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2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1번 내용을 먼저 보자면 How hard they hit the ground with their feet. 자, 그들이 얼마나 세게 땅을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땅을 때린다는 건요 발을 딱 이렇게 착 하고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발을 이렇게 땅을 박 차고 나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With their feet. 그들의 발로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로 살살 땅을 딱 박차고 나가는 것보다 당연히 세게 박차고 나가야 가속도를 받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나 땅을 세게 박차고 나가는지 이거에 영향을 받겠죠. 이 속도는요.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은 걸음을 그들이 내딛는지. 됐어? 이거에 영향을 받는답니다. 걸음 수와 그리고 그 땅을 박차는 세기. 됐어? 이 두 가지의 속도가 영향을 받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그냥 아래 있는 내용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치타는요 do not hit, 때리지 않는데요. 땅을요. 즉 땅을 박차고 나아가지 않는답니다. 뭐만큼이나? 사람만큼이나 세게 박차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can take, 내디딜 수 있답니다. twice, 2배만큼요. as many steps, 많은 걸음이요. 그러니까 2배만큼 많은 걸음을 내딜 수 있답니다. 우리가 하는 것만큼이다. 여기서 우리가 한다, 두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take steps를 말하는 거죠. take를 말하는 거죠. 일반 동사 나왔으니까 일반 동사 두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빠르게 달릴 수 있답니다. 제가 생각한 거랑 약간 달랐네요. 자, 요 문장 저는 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요 문장 자체 있죠. 요 문장 여기 치타부터 여기까지 됐어요? 서술형으로 내기 괜찮다고 생각해요. 요 문장 전체가 이 치타부터 여기 as we do 여기까지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구문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twice as 원급 as라는 배수사의 as 원급 as가 나왔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as 원급 as를 영작을 잘 못해요. 영작을 잘 못해. 왜냐면 우리가 중딩 때 배웠던 as 원급 as는요 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중딩 때 배운 건 다 이런 거야.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요 as 여기 있고 여기 as 있잖아.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원급 들어가 있고 명사가 들어가 있잖아. 그쵸? 우리는 이거에 익숙해서 이런 영작을 잘 못하는 거야. 이게 문제야, 문제. 됐어? 자, as 사이에 들어가는 건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입니다. 맞죠? 이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as 사이에 형용사가 나왔어. 근데 형용사는 보어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이 형용사가 당연히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겠죠. 됐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나온 거야?
여기 as랑 여기 as 사이에 원급 many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 many가 뭘 꾸며줘? steps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영작을 잘 못한다는 거야.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것, 한다는 건 뭐야? 걸음을 내딛는다고요. 우리가 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는 것에서 2배만큼이나 많은 걸음, 됐어? 2배만큼이나 많은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이걸 그대로 영작해도 잘 못 쓰는데요. 자, 우리 주역구 특징 뭡니까? 변형에서 나오죠? 그래서 변형된 버전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as many steps as 여기 요 부분만 바꿀 때 more steps than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여기 요 부분. as many as 네네, as many steps as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말해주면 아래다 다시 써줄게요. 대수를 나타내는 표현에다가 as 원급 as가 나왔죠. 이렇게.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꿀 수도 있냐면 대수를 나타내는 말 똑같이 쓰고요. 비교급의 then으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as 원급 as를 비교급의 then으로 바꿔 쓴 거예요, 그냥. 됐어? 둘이 똑같은 뜻입니다. 원리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이건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원리를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우리 as랑 비교급의 then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이 둘이 똑같나요? 이걸 왜 고민을 해? 아니, as 원급 as랑 비교급의 then이랑 해석이 똑같냐고. 해석이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아니, 얘는 뭐뭐만큼 뭐뭐한 거고 뭐뭐보다 뭐뭐한 거잖아. 당연히 해석이 다르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바꿨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이제 원리를 이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as 원급의 as라는 이거는요, 동등비교라고 불러요. 동등비교. 그리고 비교급의 then을 쓰는 거는요, 이제 말 그대로 비교급의 용어를 써서 비교급 비교라고 부르는데요.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은, 동등비교는 얘들아, 비교라는 것 자체는 어떤 대상 둘을 갖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비교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as 원급 as는요, 말 그대로 어떤 대상 A와 B 두 대상이 동등하다, 즉 비슷하다를 의미하는 거야. 됐어? 근데 비교급 비교는요, 어떤 두 대상이 차이가 있다를 말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 됐어? 이게 비교급 비교거든. 근데 잘 봐봐. 그냥 as 원급 as와 비교급 then을 비교하면은요, 분명 다르거든요. 얘는 둘이 비슷하다를 나타내는 거, 얘는 둘이 차이가 있다를 나타내는 거니까. 근데 생각을 해봐. 대수사가 붙어버렸어. 대수사가 붙으면은 2배 더 뭐하다, 3배 더 뭐하다 이런 말이 돼버리잖아. 해석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 말이 붙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거야?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as 원급 as 앞에 대수사를 붙이는 순간 차이가 발생하니까 비교급 then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근데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외워도 그만이에요. 됐죠? 그냥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가 서술형으로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근거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 as 원급 as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영작을 잘 못해요. 알겠죠? 이게 첫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요, 내용적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적인 걸 보자면 윗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잘 봐봐. 본문에서 인간이 얼마나 빨리 100m를 달릴 수 있느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설명한 게 인간과 치타를 지금 비교했단 말이야. 인간은 제일 빠른 게 9.58초인데 치타는 그냥 6초 만에 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거냐? 인간이 100m를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가 대체 무엇이냐? 어떤 한계 때문에 우리는 치타만큼 달리지 못하는 거냐? 속도라는 거는 이런 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잘 봐봐. 위에 요 문장 있죠, 요 문장. 여기 쏘 나온 문장. 여기가 질문이죠, 질문.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요 문장이에요, 요 문장. 요 치타서 어쩌고 나오는 거. 이게 바로 대답이라고. 됐어요? 사람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에 대한 한계가 바로 무엇이냐? 치타는 이러는데 인간은 치타는 우리만큼이나 많은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요. 우리보다 2배만큼 더 많은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사족보행을 하니까 그런 거지 뭐. 됐어?
그러니까 얘네가 빨리 달린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신체 구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인간은 치타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원리를 말하는 거죠. 한계점을 대답해 준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거야. 이 문장 자체가. 네. 그래서 서술형으로 내기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심지어 변형할 수 있는 요소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괜찮은 문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치타는 사람만큼 세게 땅을 박차지 않는답니다. 그럼 세게 박차면 오히려 속도가 느려지나 보네요. 여기 뭐 원리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보다 2배 많은 걸음을 내디딜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달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땅을 세게 박차야 빨리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세게 해야 더 이게 탄력을 가서 더 아닌가? 자동으로 아니면은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거 같아요. 여기 좀 지울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여기 앞내용 있잖아. 앞내용. 여기. 요 앞내용 있잖아. 그러니까 앞내용에서는요. 인간이 더 유리하다라는 점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엔 그런데. 아니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뭐 부연 설명은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는데. 근데도 그 부폭이 더 많으니까 근데 좀 넘었다는 네네네.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그러나로 나왔잖아. 네. 벗으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은요. 인간이 치타보다 더 유리하다라는 측면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치타가 인간만큼이나 땅을 빡세게 밟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더 유리하다고. 이 점에 있어서는. 하지만 얘네들은 인간보다 2배는 더 많은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유리하다는 거겠죠. 걸음이 많을수록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땅을 여기 한글 부분을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니까 땅을 세게 박차고 나갈수록 그리고 플러스 걸음 수가 많을수록 됐어요? 이럴수록 속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맞죠? 근데 이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인간이 더 빡세게 밟는다는 거야, 치타보다. 하지만 치타는 걸음 수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타가 더 빨리 달린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문맥상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벗이 나왔으니까. 만약에 세게 박차고 나가는 게 오히려 속도가 느려지는 거라면 벗이 아니라 엔드를 썼겠죠. 문맥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막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치타가 되게 날렵하게 보이잖아요. 되게 살짝 밟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걸음수가 많으니까 그러면 걸음수가 많으면 왜 속도가 빨라지느냐? 이건 뭐 사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냐면 우리가 걸음수가 많다는 거는 땅을 박차고 나가는 횟수가 많아진다는 거잖아. 그럼 땅을 박차고 나가는 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탄력을 받는 거죠. 탄력을. 아니 우리가 그냥 쭉 이렇게 가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한번 밀어준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밀어줘. 그냥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걸어. 평범하게 이렇게 쭉 걷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뒤에서 누가 이렇게 밀어줘. 그럼 당연히 속도가 올라갈 거야. 그러면은 밀어주는 횟수가 많을수록 속도는 계속 붙지 않겠냐? 이해돼요? 그러니까 걸음수가 많으면 속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이해돼? 뭔 말인지? 네. 동성 이해됐어요? 네. 재윤이 이해됐어? 이게 뭔가 이러면서 보고 있길래. 네. 그러니까 걸음수가 많을수록 속도가 올라가는 거고 빡세게 밟을수록 속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그러면 걸음수가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왜냐면 최소 2배 차이잖아요. 2배 차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치타가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첫 문장 보니까 또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글을 왜 이렇게 썼어 이 사람? 아니 첫 문장을 보니까 땅을 세게 박차니까 공중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니까 그래서 속도가 걸음수가 줄어든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 영어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세게 박차는 게 오히려 속도가 느려진다는 건데? 잠깐만. 아이씨 헷갈리게 진짜. 이게 과학적 팩트에 근거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요 이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땅을 약하게 내요. 이게 맞네 그러면. 이게 맞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한 거는 그거 같아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땅을 세게 박차고 나가면요 이렇게 된다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서 세게 박차고 나가면 이렇게 된다고 해볼게. 근데 약하게 박차고 나가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그치? 그러면은 이 부양되는 시간이 더 길잖아요. 부유 시간이. 부유 시간이 더 기니까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네. 참 뒤에서. 아니 근데 왜 그런 벗을 좀 애매하게 써놨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일단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내용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뭐 숙제는 제가 이제 또 그 다음 주 한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거기까지 좀 스케줄 다시 한번 정해서 여러분께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나셨으면 여러분 그 오늘 테스트 본 거 마무리 못 하신 분은 하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무리가 다 됐다면 스프링 노트에 붙여져 있겠죠. 저한테 검사를 받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어 페널티 대상자도 남으셔야 돼요. 네, 여기서 네네네 자리 이동하시면 저 뒤에 좀 꺼줄래?